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혈당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완전 배출 책 저자인 조승환 약사입니다.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루 3끼 식사, 특히나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 20-30년 동안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입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도 과학도 쌓여가는 통계와 데이터와 진실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프나 보니까 과잉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까지 받았던 게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이 돌아가느냐. 동양에서는 이제 한의학도 그렇고 뭐 인도에선 아유베르라도 그렇고 전통의학에서는 항상 강조해 온 겁니다. 야간엔 먹지 마. 그리고 아침은 뭐? 우리 인간의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즉 장수하려면 소식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장수를 하려면 소식해야 된다라는 이거하고 부딪힌 거예요. 하루 3끼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근데 그 논리가 뭐였다? 뇌에 영양분, 에너지, 포도당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가장 컸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식욕 호르몬들 뭐 렙틴, 인슐린, 그렐린 이러한 호르몬 주기로 인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먹어야 될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즉 섭취 주기라고 하고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 주기. 그리고 바로 중요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소화하고 흡수한 밤새 독소들을 내보내는 배출 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출 주기에 아침부터 또다시 죽은 음식인 빵을 먹고 인스턴트, 대표적인 게 우유에 시리얼을 먹고 가공육을 아침에 구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화 에너지로 집중이 되면서 배출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가 배출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서 결국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만성염증이 되고 비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을 아침에 뭐 뇌 활동을 위해서 아니면은 신진대사를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됐다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셔도 된다. 그래서 요새 다들 소위 전문가들이 뭘 강조하기 시작합니까? 건강 프로에서도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 이런 원리예요. 16대 8, 20대 4. 아침은 근데 나는 계속 드셔도 분들 특히나 아침에 정말 삼시세끼 나는 밥돌이야. 밥심이 있어야 돼 하신 분들 바로 못 끊어요. 그러면 아침에 뭐다?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으로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훨씬 더 몸이 가볍고 생기가 도는 거를 단 2주만 하셔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아침에 먹은 사과는 금, 저녁에 먹은 사과는 동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서양 속담. 그리고 유럽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간다. 이 속담 격언들이요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뜻하는 겁니다. 막 그 속에 든 구연산이 속을 쓰리게 한다.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뭐 전립선을 좋게 한다. 이런 것까지는 뭔가를 팔기 위해서 실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아침에는 여러분이 왜 사과나 토마토나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먹으면 불편하냐? 전날 치맥을 드시고 주무셔서 그래요. 전날 족발 시켜서 소주에 맛있죠. 그렇게 먹게 만들어 놨어요. 중독되게끔.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중독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내가 뭔가를 먹었다면 차라리 아침은 비워줘야 돼요. 그래야 독소들을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술을 해장할 때 또다시 해장술을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이 들어오면 위장을 해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순간 속이 쓰리다 아니면 더부룩하다 아니면 설사란다. 그래서 나는 사과에 안 맞는 체질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전날 야식을 먹었고 고기를 먹었다. 그럼 아침은 비워주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음양수, 레몬수, 즉
즉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은 미지근한 물. 전날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면요 아침에요 막 열이 나니까요 찬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대부분 많아요. 당연히 몸에서는 해독을 하려면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근데 그 불을 더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근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죠.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셔라. 그거를 예전부터 뭐 음양탕이라고 음양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레몬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궈놨다가 그 물만 좀 드시는 습관을 가져봐라. 그러면요 놀랍게도 내장 지방이 죽어도 안 빠진다는 그 뱃살이 2주에서 3주 정도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슬림해지는, 부종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기준을 이렇게 삼으시면 돼요. 레모네이드는 이제 농축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적이죠. 다 아는 설탕, 가공당. 또 이 설탕이 안 좋다니까 또 인공감미료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첨가제들이 들어가는 것은 되려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액상 시럽, 옥수수로 만든 그런 거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다 갖고 온다는 것. 심지어 결국 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레몬수가 레몬물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주스가 채소과일 주스가 좋다고 하니까 시중에 판 거는 대부분 첨가제가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성분 함량표를 보시고요. 그리고 대량 유통하기 위해서 멸균, 살균을 거쳐요. 그래서 제가 우유도 유제품도 더 이상 안심하고 드실 수가 없다고 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멸균, 살균 가해를 하는 순간 단백질 변성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최종 방아산물이라 그래서 AG 우리가 나이로 말하는 AGE랑 똑같은데 이게 또 헷갈려. 용어가 당독소라고 해요. 단백질이 설탕과 만나서 변성돼서 해괴망측한 정말 바람을 갖고 오는 분자구조로 바뀌는 성분들이 당독소인데 이게 내가 몸에 좋다고 사 먹는 과일 주스 있습니다. 저도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당 수치를, 혈당 피크를 갖고 옵니다. 당뇨 환자들 과일 주스 드시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있죠. 저는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콜라를 드실 바에야 그래도 착즙 주스, 왜 요새는 업체들도요 소비자 니즈에 따라서 돈을 비싸게 해서 하나에 4,000~5,000원 받고 파는 것도 있어요. 뭐 무첨가 주스, 저온으로 한 주스,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 콜라보다는 100배 1000배는 낫죠. 탄산음료, 스포츠 이온 음료보다는 그 색소 덩어리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지만 뭐다, 아침에 굳이 내가 돈 주고 드시기 필요까지는 없다. 레몬수도 레모네이드도 레몬청, 청청청,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하시고, 뭔가 인공감미료, 어려운 말이 써있다. 대표적인 게 덱스트린, 뭐 소르비톨, 전 스테비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드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요새 뭐가 밝혀졌습니까? 아스판탄, 아세스판칼륨. 제가 계속 강조드려왔지만 결국에는 국제암연구소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들이 쌓인 거예요. 태생이 메탄올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먹는 뭐 치사량으로, 발암물질로 다이어트 뭐 콜라를 하루에 55캔은 먹어야 이게 온다. 이게 다이어트 콜라에만 들어있지 않아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전통술인 막걸리에도 들어있습니다. 치킨 무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집에서 최소한 직접 좀 만들어 드셔라. 그 정도 정성도 안 들이시면서 어떻게 몸이 좋아지기를 바라냐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파는 식품은요, 영양제는요, 여러분의 건강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복, 말 그대로 속을 비운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문헌들에는요 다 쓰여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로, 즉 배를 꽉 채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밥 한 숟갈 내가 더 먹고 싶을 때, 밥 한 그릇만 조금만 더 주세요 할 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효소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효소, 찜질방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심지어 일반 가공식품에도 이 효소를 넣었다, 효소 처리 추출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낫또 효소 처리 추출물. 근데 이 효소는요, 우리 인간의 뇌가 영향을 받는 고온이 42도부터 이때부터 파괴되기 시작해서 50도에서 70도 사이에는요 완전히 사멸합니다. 그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효소를 보존을 하려면 일단은 뭔가 가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효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건강 프로에서 항상 강조하는 침에 섞여 있는 아밀라제, 이게 탄수화물을 이제 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 지방은 위나 장으로 가야 나오는 뭐 리파제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부터 입에서부터 제대로 잘 안 씻기 때문에 소화 요소가 버무려지지가 않아서 췌장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분비를, 거기다 인슐린까지 이 효소들을 내보내느라고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를, 그래서 췌장암이 점점점 많이 나오는 이유기도 해요. 이런 원리 때문에 효소를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즉 장수, 원래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소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간 겁니다, 정제가.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쉽게 갔죠. 그래서 공복이라고 하면 이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가 작동을 안 하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시간. 제가 섭취, 동화, 배출 주기에 대해서 항상 강조드리는데 이 3대 주기는 계속 돕니다. 근데 이게 뭔가가 안 들어왔을 때 우리가 회복하고 재생하는데 대사 요소들이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은 뭔가를 안 드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외에는. 그나마 채소과일은요 소화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제가 착즙을 강조드리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에 좋다는 섬유질, 식이섬유, 이것들 없이도 정말 몸에 좋은 성분들만 몸에 효과 있게 흡수되고 배출돼서, 그래서 완전 배출을 도와주는 것은 채소과일을 착즙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이때 공복을 그나마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뭔가를 먹잖아요. 왜? 허기지니까. 이게 바로 가짜 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뭔가 에너지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가짜당, 가짜 포도당, 이게 설탕이고 초콜릿, 과자, 튀긴 음식, 가공된 탄수화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착즙을 강조하면 또 이래요. 식이소랑 식이섬유가 다 없이 그냥 먹는 건데 다 영양분 섭취 못하는 거 아니야? 가공식품엔 여러분 식이섬유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가공된 탄수화물은 그냥 설탕 덩어리입니다. 성분 함량표에 제가 항상 유심 있게 보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당질인데요, 당질은 설탕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분 함량표에는요 당질이라고 안 적혀 있고 당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과자, 무슨 다이어트 콜라에 당류 재료,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예요. 당류는요 당질의 아주 밑에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말 멀리 해야 될 거는 당질입니다. 이게 지금 뭐 가공된 탄수화물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착즙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기능식품 영양제보다. 그래서 공복을 유지를 내가 8시간, 12시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채소과일부터 시작해 보시고 착즙을 통해서 이 공복 유지를 하는 것을 습관을 만들어 가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우리 인류 문화가 이제 한 5,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지구 나이가 5,000년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항상 과학적인 건 분리하셔야 돼요. 지구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침팬지가 조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류된 게 700만 년 전으로 봅니다. 뇌의 발달을 선택한 거를요. 그리고 불과 100년 사이에 우리가 먹지 못할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종교에 항상 어디 종교든 있는 게요, 단식하는 기간이에요. 대표적인 게 라마단을 들 수도 있고요. 뭐 유대인들도 항상 일요일로 돼 있는 지정된 거는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정도는 단식을 해요. 실제 사람은요 한 60일 정도까지 물만 먹어도요 생존하게끔 진화가 됐습니다. 왜? 예전에 사자, 호랑이, 맹수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우린 살아왔다고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에요. 먹을 게 당장 없는데 간빙기, 해빙기, 빙하기,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루 3끼를 먹게끔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식원이나 아니면 특정 뭐 관장을 한다든지 커피 관장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 뭔가 뭐 죽염이나 천일염이나 소금만 먹으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기존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간단해요. 그런 거 안 드셔도 내가 단식을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특정 뭔가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인류학적, 진화 생태학적으로 역사를 보면은요, 뭔가에 현혹되지 않아요. 왜? 뭔가 팔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주는 뭐 찜질방, 황토 이런 데서 하면은 효과가 더 있어, 배출이 잘 돼요. 그런데 비싼 돈 주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드리는 거예요. 제 완전 배출 책에서 레시피를 강조를 한 겁니다. 제 기존의 채소과일식 책을 써낸 이유도 실은 그래요. 뭔가 레시피 찾지 마세요. 돈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채소과일식만 드셔도 우리 몸은 좋아집니다. 이게 1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완전 배출 책을 쓴 이유는 그거예요. 레시피를 원하세요. 그래, 채소과일 먹는 거 좋은지 알겠어. 근데 나 이거 너무 다 먹으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제가 CCA 주스, 착즙 주스로 드셔봐라.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착즙으로 해서 드셔봐라. 단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공식품 매일 먹다가 뭔가 밥 먹다가 그 허기 참기 어려워요. 그럴 때 착즙만큼 완전 배출을 해주는 걸 돕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양배추를 넣은 게 포만감을 주거든요. 착즙 주스 드시면 대부분 허기가 너무 빨리 져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지난 10년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제 스스로 몸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80kg까지 쪘다가 62kg까지 감량하고 제가 지금 10년간 요요 없이 어떠한 약물 도움도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는 단언컨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채소과일식 CC의 착즙 주스로만 보내면서 제 몸에 쌓인 독소들을 완전 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채식주의자 비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7대3의 법칙을 여러분께 꼭 실천을 하셔라. 뭐? 살아있는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7, 3을 동물성 식품, 육류, 생선, 가공육, 영양기능식품, 뭐 약물,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딱 내가 3일만 고기를 먹는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일주일에 단 하루는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 굳이 단식으로 막 비싼 돈 주고 아니면 특정 물질, 소금 비싸요. 여러분 비싸요. 천일염 막 대란 일어나고 막 나라에서까지 이걸 가격 조정할 정도잖아요. 우선은 그런 돈들을 저는 유기농 채소과일식에 돈을 써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될 때 다른 거를 찾아보십시오. 딱 2주만 해보시면 몸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제일 좋은 식생활 습관은요, 앞서 설명드린 아침은 미지근한 물, 음향수, 그리고 레몬수, 그리고 여유가 되신 분들은 CCA 착즙 주스, 까주스를 생활하세요. 손바닥만한 당근 크기 1개랑 양배추 요만한 한 통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1, 그리고 중과 사과 2개를 넣으시면 1리터에서 1.5리터나 나와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걸 갈아서 믹서기로 갈아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무디 형태처럼 떠서 드실 수 있는 거고, 착즙을 하시면 액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아침에 뭐 500ml 정도, 그리고 오후에 500ml, 아니면은 퇴근하고 오셔서 남은 거 드시고. 핵심은 뭐다?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공복에. 채소 과일이 문제가 된 게 죽은 가공식품 뒤에 식후에 디저트로 드셔서 문제가 된 겁니다. 과일 주스가 문제가 된 게 다 치킨 뭐 먹고 그래 나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하고 먹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혈당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하셔도, 매일 우리가 먹어왔던 거는, 주식으로 했던 건 채소과일식이다. 그런데 이게 인슐린, 즉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건 현대의학 과학계에서도 통계를 내보니까 하지 않는다는 건 확인됐어요. 공복에 먹으면 이게 안정이 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뭐 바로 이게 인슐린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방을 만들어낸다. 그걸 어디서? 간에서. 지방간을 갖고 온다. 이런 공격을 막 하는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고, 인체를 생리학적으로 보고 인류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진작에 당뇨나 지방간으로 멸종했어야죠. 주식이 채소과일이었는데. 예전에는 아프면요 이 즙을 내서 먹었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허준 동의보감이 제일 많이 유행했으니까 거기 나오면 약초를 빻아서, 그게 한약이 된 거거든요. 식용으로 먹어왔던 것들을 약용화해서 수천 년 동안 이 데이터를 집대성한 게 한의학인데, 저는 한약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도움을 받아라. 왜 영양제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채소과일은 착즙해서 먹으면 안 되냐?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왜? 몸이 좋아지니까. 마케팅에서 진 거예요. 왜? 채소과일을 광고하는 데는 없어요. 식품회사 대기업이 채소과일을 직거
거래하는 데는 없다고요, 산지에서. 이제 여러분이 왜 아침 공복에 사과, 고구마,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 채소, 과일, 착즙 먹으면 지방간 온다, 이런 정보들만 많이 접하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채소, 과일을 유통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착즙 주스를 팔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몸소 경험해보고 실천해보고 채소, 과일식을 한약 대신에 전파를 해봤더니 완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완전 배출을 해주는 유일한 살아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3번, 2주에 국한하는 건 제가 그것만 해도 몸이 바뀌어서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한 달 100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거든요. 그 습관을 가지셔서 계속 꾸준히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분명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커피, 우유, 그리고 영양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상업주의, 고도로 기획된 마케팅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실 필요가 아니라요,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헬스인사이드와 함께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